얘는 진짜 어려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 이제 지난번에 우리 완전 좀 이따 주겠다. 문제 풀 때. 문제 진짜 오늘 풀 거예요? 네, 문제 풀고 근데 숙제 낼 우리 거예요. 그럼 오늘 쉬는 안 시간이 하네. 좀 있겠네요? 문제 푼 다음에 한 5분 이게 지금 저 양심이 어디 물 건너갔어? 몇 분이길래 네, 시계를 봐. 양심이 물 건너갈 시간 시간이야. 1시간 남았네요. 자, 시간 많이 19초 저는 또 뭐야? 19초 먹어보세요. 자, 우리 이제 지난번에 의, 시, 즈 하나가 이제 즈 하나가 집에 갔잖아요. 아니야. 맞죠? 네. 근데 저희 살충제 안 했는데요. 아유, 그럼 그냥 살충제가 있다. 살충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살충제만 있거든요. 제초제도 있다. 이게 결국은 화학으로 비료를 만들었어. 근데 비료가 병만 자라냐고. 공기 꽉 맞는 사람. 쌀 밀만 자라냐고 이년아. 그럼 걔네들 사이에 풀도 졸라 잘 자라겠죠. 풀이 자라봐. 거기에 곤충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걔네들도 죽여야지. 그러니까 제초제, 살충제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런 거는 그냥 그렇게 말로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니? 주 주 한번 볼까요? 주 진짜. 자,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생활을 말하는 건가요? 주. 그렇지, 집. 그럼 집에 관련된 거. 첫 번째,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 연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너네 봐봐. 연료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뭘 썼나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는 석탄. 연탄 같은 들어가는 나무를 뗐죠. 그거 목탄 그래서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어릴 때는 지게 메고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해다가 아빠랑 나무를 했단 말이죠. 네, 저 그랬어요. 어머, 그럼 이런 연료는 나무를 니네 만약에 아파트에서 쓴다고 생각해봐. 야, 엄청 많이 쓰는. 집에 이제 온통 벽지가 다 새카매지고요. 이제 그럼요. 그런 아주 낭만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 썼어.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을 한 게 연탄. 네, 연탄도 제가 남죠. 그리고 연탄가스 마시면 죽을 수 있죠. 그리고 등장을 한 게 석유, 기름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골에서는 기름을 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자, 연료 중에서 바로 그렇지 가스 연료가 나오죠. 그럼 이런 가스 연료도 우리는 알고 있는 거 뭐가 있나요? LNG 들어간 LNG. LPG. 자, 좋아요. LNG는 여기 일때 이 G는요 가스의 약자입니다. 가스구나. 그런데 여러분 가스는요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스 상태로 운반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액체를 쭉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가스를 액체로 만든 줄이면 액체가 돼요? 그럼요. 자, 기체는 너네 고액기. 기체라는 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요. 이걸 꾹 눌러서 가깝게 만들면 뭘로 변하는 거야? 액체로 만들죠. 오케이? 그러니까 압력을 가하면 기체가 뭘로 변하는 거야? 액체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액체로 만든 가스란 뜻이에요. 원래는 가스인데 액체로 만든. 그런데 그렇지 내추럴이라고 하는 무슨 가스라고요? 천연가스. 그런데 화학하는 사람은 천연가스의 성분이 뭔지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천연가스의 성분은 미테인. 메테인겠습니다.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자, LNG는 화학 성분이 뭐라고요? 메테인. 화학식도 쓰고 한글도 쓰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서 쓰냐면 도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무슨 가스라고 한다고요? 가스. 오케이. 그럼 얘는 이런 거네. 그 다음에 이제 LPG가 나오죠. LPG도 액화, P는 바로 석유, 페트롤룸. 왜 페트롤륨이에요? 석유가 페트롤룸인데 거기에 왜 페트롤룸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하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액화, 석유, 가스. 자, 우리 알아야 되는 거 바로 뭐라고요? 얘네들의 성분, 프로페인, 뷰테인.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어머. LPG의 주성분이구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얘네들의 구체적인 특징을 외우고 이런 거 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너네 봐. 지금 뭐가 있냐면요. 여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CNG는 조금 아까 이렇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 LNG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또 다른 이름 뭐가 나오냐면 우리 버스에 보면요. 천연가스 버스 이렇게 써있는 버스가 있어. 이거 조용한 거. 친환경.
그건 전기차고. 친환경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근데 여기 LNG라고 써 있고 뭐라고 써 있냐면 CNG라고 써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compressed. 압축, 눌렀다는 뜻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이제 가끔 이게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해서 이 가스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화학 한번 볼까요? 둘 다 C와 H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것들은 연소 생성물로 뭐밖에 안 나오는 거야? CO2하고 H2O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환경 오염이 매우 적은 거죠. 물론 CO2가 환경 오염을 안 일으킨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 CO2 하면 무슨 가스가 막 생각나냐면 온실가스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것 중에 그나마 제일 나은 게 바로 CO2입니다. 그래서 CO2랑 H2O만 나오면 이거는 좀 괜찮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연료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 짓는 재료를 한번 볼까요? 옛날에는 그렇지. 나무랑 흙으로 집을 지었단 말이죠. 살도 있잖아요. 옛날에 안 그리도 그랬잖아. 있고. 저 새끼 뭐야?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도 있고. 그런 재료를 보면 시멘트가 나오죠. 시멘트. 아, 그럼 이게 화학에서 이런 데 막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시멘트는 어떤 걸로 만들까? 이런 거 꼭 알아야 돼. 모래. 자 여러분, 모래로 시멘트를 만들면 집이 무너집니다. 아, 시멘트를 만드는 주성분은 카코스, 석회암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상식이야. 시멘트는 뭘로 만든다고요? 카코스리. 카코스. 코카콜라. 저 새끼 뭐야? 자, CaCO3가 있어요. 우리 석회암이죠? 우리나라는 다행히 석회암이 졸라 많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런 석회암을 가열하잖아요? 가열해서 분해하면 뭐가 날아가냐면 자, 이것도 커먼센스 알고 넘어갑시다. 탄산자가 들어가는 모든 물질은요. 기체가 발생했어. 그럼 CO2입니다. CO2가 후루룩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 나머지 남은 게 중요합니다. 그럼 C 하나, O 두 개가 날아갔어. 그럼 C 하나랑 O 하나랑 남죠. 와우, 그럼 뭐야 이거? CaO가 남네. 요거는 솔리드인데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생석회라고 부르고요. 여기에다가 자 이제 이걸 시멘트로 만드는 거야. 아주 끈적거리고 조그만 가는 흙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점토라고 하는데 자 요건 알아야 됩니다. 점토를 섞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시멘트라고 한답니다. 오케이? 어머, 그럼 시멘트는 이거 하얀 가루고요. 이것도 고온흙이잖아. 그 시멘트는 입자가 되게 가는 거야. 작은 거야. 고와요. 그걸 많이. 거기에다가 이제 뭐를 한번 넣어볼 거니? 자갈. 그치 당연히 물 섞으면 이제 끈적끈적한 이제 그게 되는 거야. 왜 모래라든가. 끈적끈적한 게 돼요? 그렇게 부침개도 만든 거야 그렇잖아. 시멘트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시멘트예요. 그럼 모래라든가 자갈이라든가 섞잖아? 이거 니네 아는 거야. 콘크리트. 콘크리트 안에 그러니까 돌이 들어있어요. 결국은 시멘트는 아주 가는 입자고요. 콘크리트는 입자가 좀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집을 지으면 건물 튼튼해지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1층 정도까지 지을 때는 이렇게만 지어도 되는데 이런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철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까지 넣어? 철근까지 넣지. 그런 게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일명 줄여서 철콘이라고 하죠. 선생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쓰는 거죠. 철근, 네, 콘크리트. 저 뭐야? 아니요. 근데 이런 것들이야. 봐. 근데 이런 게 무슨 화학이라고 하냐고. 화학은 사실 여기죠, 이거. 얘네들 열분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요거까지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우리 유리창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유리는 뭘로 만들어요? 유리를 석유로 만들어요? 모래. 그렇지. 이제는 유리를 모래로 만들어요는 이제 초딩적 대답이고요. 우리는 이제 중고딩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모래 속에 있는 석영으로 만들어요. 자, 여러분, 유리는 뭘로 만든다고요? 모래에서 뭐를 추출하는 거냐면 석영을 추출합니다. 모래에서 석영을 추출해서 요걸로 만드는 거야. 자, 유리는 뭘로 만든다고요? 석영형. 오케이, 석영이라고 하는 거야. 아저씨, 유리는 뭘로 만들어요? 유리는 뭐예요? 석영. 석영으로 만들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화학 배우는 사람이죠. 석영의 화학식을 꼭 알아야 됩니다.
석영은요 SiO2라고 하는 겁니다. 산화도라고. 자, 네. 그럼 이산화규소.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유리는 이제 화학성분으로. 자, 유리의 주성분은 화학적 이름이 뭐라고요? 이산화규소. 그러니까 SiO2. 유리는 SiO2.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돼? 유리는 SiO2. 이건 화학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그럼 유리를 만드는 물질은 석영인데 그것의 성분 물질의 이름은 바로 이산화규소.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물론 자세하게 뭔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주거 생활할 때 화학적으로 석영에 있는 SiO2로 뭐를 만든다고요? 유리를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봐봐. 얼마나 좋아요. 이래 유리창 대신 막 옛날에 우리 시골집에서 유리창은 없죠. 그럼 그 문에다가 유리가 아니라 뭘 발라? 장오지. 그렇지. 그 창호지만 뭐 왠지 막 구멍 뚫고 싶고 졸라 춥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유리로 바뀌면서 얼마나 좋아졌어. 근데 이제 유리 같은 경우도 깨지면 이제 위험하잖아요. 요즘에는 강화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잘 깨지지 강화유리는 않죠. 성분이 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강화유리에? 아 이거에다가 뭔가 다른 걸 섞어서 만드는 그게 거예요. 뭐예요? 강탄유리는요? 산화칼슘이라든가 아, 기타 등등의 물질들을 기타. 저는 유리 만드는 사람이 아니 폭로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 했잖아 주. 자, 약 들어갑시다. 약.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 내가 지금 내가 옛날 얘기를 좀 하잖아. 다 사실이에요. 우리 나 어릴 때 시골에 약이 없죠. 근데 내가 지금은 겁나 튼튼한데요. 어릴 때는 엄청 조그만해가지고 정말 맨날 아파가지고 엄마 등짝에 붙어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아프면 내가 되면 이렇게 엄마 아파 머리 아파 막 이러잖아. 그 엄마가 마당에 가서 이상한 걸 캐와요. 게다가 그걸 삶아가지고 물을 먹여요. 근데 뭐 난 그게 무슨 물인지 몰라. 도라지 아니야. 도라지 아니야. 작약이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목단꽃이라고도 하죠. 걔 뿌리를 캐가지고 엄마가 이제 걔를 삶아가지고 먹이는 거야. 그러면 졸라 맛없죠. 야 풀뿌리 삶아가지고 마시는데 그게 뭐가 맛있겠어. 근데 먹으면 조금 덜 아파. 근데 그게 원래 한약 재료래. 진통제. 그런데 우리나라 그걸 먹을 때 유럽에서는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삶아서 삶은 물을 마셨다는 거야. 근데 그 삶은 물을 마시잖아? 더욱더 괴로워. 그걸 마실 때 막 이렇게 막 구역질이 난다는 거야. 그런데 일단 마시고 나면 걔는 많이 안 아프대. 그래서 피리아라는 화학자가 도대체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그래서 그 물질을 추출해냅니다. 페니실린 아닙니다. 그 물질을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뭐를 만드냐면 아스피린. 아 머리 아플 때 먹는 타이레놀. 네네 타이레놀도 똑같은 성분 비슷한 성분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런 아스피린은 자 최초의 합성의약품. 요거 알아야 돼. 자 최초의 합성의약품이 뭐라고요? 아스피린. 오케이. 아스피린은 어. 그게 뭐였지? 버드나무 껍질. 그렇지. 자기 그럼 이제 뿌리를 합쳐서 만든. 아니요. 자 버드나무에서 뭐를 추출하는 거니? 아스피린은 그냥 제품명이고요. 버드나무에서 물질 이름. 추출한 물질이 바로 어떤 거냐면 이거 아셔야 돼요.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살리실산을 추출합니다. 아이고 씨. 살리실산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 살리실산을 뭐랑 반응시키냐면 아세트산과 반응시켜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제품 이름 말고 아스피린 제품명이야. 제품 이름 말고 화학적 이름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아세트에다가 살리실산이 합쳐진 거잖아.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아세틸 살리실산을 만들어요. 근데 요건 제품명이 아니라 물질 이름명이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제품명으로 뭐라고 붙인 거야? 너 아스피린. 그러니까 너네 봐봐. 우리 아까 시험 볼 때 아세트산 우리 구조 그렸잖아요. 그 아세트산이 어디에도 쓰이는 거야? 바로 약 만들 때도 쓰이는 거죠. 타이레놀도 살리실산을 가지고 타이레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약 효과는 얘네들 똑같죠. 그럼 너네 기억할 거
아스피린을 언제 먹니? 아까 대답한 거 바로 나옵니다. 열나고 뭐 할 때, 머리 아플 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해열 진통제라고 하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뭐가 등장을 하냐면 너네들 아까 얘기한 거. 뭐 얘기했죠? 페니실린. 굿자. 페니실린 절제로 최초의 합성의약품 아니고요. 그럼 페니실린은 자 아까 이건 해열 진통제였죠? 이거는 항생제. 굿자. 요런 것들쯤은 알고 있어. 당연하죠. 이런 것들쯤은 알고 있어야겠죠. 물론 항생제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이게 거의 획기적이었죠. 네, 아스피린이 그런 약한 산성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냥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뭐가 있냐면요. 아스피린은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럼 약을 이걸 먹는 거야. 그럼 이걸 먹는데 우리 물과 함께 마시죠. 그럼 물에 이거 들어가면 위에 들어가면 다시 쪼개져서 이걸 만들어지는 거야. 왜냐면 실제로 진통 효과를 만들어내는 건 뭐니까. 살리실산. 이름 다시 살리실산. 그러니까 뒤에 산자가 붙었죠. 산성이죠. 그래서 아스피린 먹을 때는 빈속에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속 자체가 위산, 산성이죠. 그런데 얘를 먹으면 산과 산으로 다시 쪼개지죠.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 먹을 땐 꼭 밥을 먹는 겁니다. 위산은 강한 성이에요? 네, 위는 강한 산성이죠. 자, 됐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 여기 19쪽 뒤에 보면 이제 문제 4개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볼 거고요. 여기 책을 한번 보세요. 완자. 자, 네, 완자. 책을 완자는 보면 완벽한 완자예요? 완전한 자율학습. 네, 써있네. 쟤 무슨 완자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완자의 10쪽과 12쪽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시험 문제 푸는 거는 뭘 낼 거냐면 일단 13페이지 숙제 문제 낼 거고요. 자, 뭐 낸다고요? 13페이지 완자 13페이지 문제 풀기. 그런데 그 앞에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도 함께 숙제냐면 정독이 함께 숙제예요. 정독 필수. 정독이 뭐예요? 잘 읽어보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탄소화물의 유용성 이런 거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네 문제 한번 풀고 가볼까요? 20페이지. 우리 오렌지북 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저 벌써 2개 풀었어요. 풀었어요? 대빵 쉬울걸요? 5분만 주세요. 네, 5분 풀어보세요. 5분도 안 걸릴걸요? 자, 오렌지북 20페이지. 오렌지북 20페이지. 솔직히 그 경기평가 이런 문제도 나와요. 진짜 이런 문제는 금방 다 맞죠? 자, 이제 뭘 금방 배워. 다음 시간에 이제 뭘 나갑니다. 오비탈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거 있어. 오리탈은 2단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할 거예요. 이거 오늘 할 거예요. 이거 오늘 한다고? 탄수화물. 그냥 이 페이지에 언니 다 풀었어요? 다 풀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부에 석회질 연리. 안 진짜 그거 너무 싫어. 왜? 그 이파랑 경기평가. 지우가 나왔잖아. 석회질 연리. 심했지. 이상. 이거 주간 테스트로 나왔잖아. 경기평가 지문이 나오지. 뭐야 이상한 답이 나오는데? 큰일 났다. 그럼 과정 가해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요? 얘 뭐? 화학 변화 일어나요? 다 맞는 거 아니야? 그걸 비교하자. 일본 3번 아니야? 암모니아가 왜? 아니구나. 석유야. 나 뭐 하는 거지? 아니 뭐 하는 치? 머리를 생각해놓고 손을 딴 데로 가. 그럴 수 있어. 호모 사피엔스나. 암모니아가 나풀안 내지 풀어도 돼? NH3면 뭐가 뭘로 만들어야 돼? 왜? 정독을 하고 푸는. 아니 지금 풀어도 되지. 와 이걸 지금 분다고? 그래서 답을 틀렸을 자, 별거 없죠? 아니요. 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숙제 하시는 거예요? 자, 1번에 뭔가요? 자동차, 고무, 플라스틱 전부 다 뭘로 만들어? 석유로 만들죠? 네. 자, 2번 다 뭔가요? 3번.
자, 2번 답 3번. 자, 2번 답 3번. 그 다음에 4번은요. 3번이었고 왜 4번? 그래서 그냥 패스하시고요. 2번. 2번. 자, 5번은 뭘 것 같아요? 5번. 5번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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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너네 거기 봐봐. 화학변화 이런 거 나오죠? 오케이. 화학변화의 상대적인 단어는 뭔가요? 중학교 3학년 과정입니다. 화학변화와 무슨 변화가 있어요? 물리변화. 그렇지. 물리변화가 있죠. 그런데 화학변화와 물리변화는 중3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우죠. 화학변화, 성질이 변하는 거. 물리변화, 모양이나 상태는 변하지만 성질은 안 변하는 거. 그런데 이걸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면요. 화학변화가 성질이 변한다라고 하는 건 자, 중요한 거야.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화학식이 변하는 거. 이런 게 바로 화학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H2로 뭘 만들어? 아모니아를 만들죠. 그럼 얘네들은 H2와 N2와 NH3로 화학식이 다르죠? 이런 것들은 무슨 변화라고요? 화학변화. 그런데 물리변화는요. 물, 얼음, 수증기와 같은 상태 변화야. 그게 물리변화가 되는 거는 H2O 솔리드야. 그런데 물이 됐어. 그럼 이거 H2O 리퀴드가 되죠. 상태 변화는 화학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화학에서 문제 풀 때는 기억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북 21쪽 탄수화물의 유용성 한번 봅시다. 탄수화물 배워요? 네네네. 탄수화물의 유용성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부분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인데 그 이유 나 혼자 주저리 막 떠드는 거잖아요. 나 너무 싫어요. 다른 데는 저희도 말해요? 아니요, 거기는 숫자니까 나 혼자 막 주저리는 안 하죠. 아니 연령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라고. 어디가? 여기. 탄수화물이요? 네. 아, 그걸 풀로 배우면 좀 어려운데요. 너네들은 교육과정상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어렵지 그럼 않습니다. 우리는 풀로 배운다는 거야? 얘네요? 아닐걸요? 그럼 우리 진짜 죽어날 것 같아. 아닐걸요? 그리고 시험 나할 것 같은데. 근데 오세진 쌤은 다 알 것 같지 않아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탄소화물이란 단어가 나왔어. 그럼 탄소화물은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는 걸 탄소화물이라고 하는 거야? 탄소, 당연하죠. 그럼 탄소와 수소, O, N, 기타 등등의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게 탄소화물이란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의 요점은요. 우리 이 세상에 탄소화물이 정말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그 종류들이 엄청나게 어떻다는 거야? 다양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떤 류들이 있니? 일단 우리가 먹는 거. 탄수화물, 밥. 단백질, 지방, 바이타민, 그러니까 탄단지방. 먹는 것도 이런 것만 해도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럼 또 우리가 이제 쓰는 거. 플라스틱?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플라스틱이라든가 아니면 고무라든가 아까 얘기한 우리 CH4, C3H8 그런 연료들 있죠. 그러니까 석유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바로 뭐라는 거야? 탄소화물. 그럼 이렇게 줄여서 얘기했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을 빼면 논할 수가 없죠. 그럼 여기다 그냥 더 집어넣는다면 종이. 종이라든가 아니면 동물과 식물의 세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야? 다이아몬드 노노노노노. 흑연 노노노노노. 다이아몬드는 자 이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만든 그렇지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봐봐 탄소와 기타 등등으로 이루어진 탄소로만 이루어진 건 화합물이 아니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탄소는 들어가 있으나 탄소 화합물이라 부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탄소 화합물들은 특징이 바로 어떤 거냐면 잘 탄다가 특징입니다. 태우면 그러면 잘 타요? 다이아몬드요? 네. 겁나 잘 타죠. 다이아몬드는 집에 불이 났다. 그럼 몇 초? 다이아몬드를 들고 튀어야 됩니다. 왜냐면 다이아몬드는 타면 CO2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죠. 영원히 다시 다이아몬드로 돌아올 수 그럼 잠깐 없어요. 그러면 그 만약 한 100만원짜리가 그냥 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잘 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런 탄수화물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 또 우리는 어떤 거냐면 야 이렇게 이런 거 말고 C와 H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없나? 당근 있죠. 그래서 얘네들 집합처럼 이렇게 그리면요. 탄소화물 안에 뭐가 있냐면 조금 이렇게 줄여서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거. 이런 것들을 또 따로 배우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중요한 용어입니다. C와 H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탄화수소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알아? 탄소화물의 종류가 졸라 많다며. 그런데 탄화수소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헐, 그럼 너네 봐봐. 탄화수소 이렇게 종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우리 종류가 많은 것들을 이름을 붙여볼 거야. 근데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을 마구마구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탄소의 개수에 따라 이름이 쭈르륵 그리스의 샘씨가 만들어지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탄화수소 이런 것들의 종류를 한번 볼 거야. 그런데 너네 봐라. 이런 종류를 보기 전에 탄소화물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자 오늘 시험 본 거 탄소는 결합선이 몇 줄인가요? 네 줄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한 줄 한 줄 배열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배열될 수도 있죠? 네. 또 이렇게 배열될 수도 있죠? 또 이렇게 배열될 수도 있죠. 그럼 이건 탄소 원자 하나만 가지고 간 거란 말이야? 이거 무의식적으로 들어간 거가 이거 뭐야? 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쭈루루루루 무한대까지 연결될 수 있죠. 네. 또 얘네들은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다가 띠리링 이렇게 매달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늘 아까 니네 시험 볼 때 이렇게 생긴 애 그림 그렸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저렇게 안 그렸는데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이유 길다란 사슬처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고리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그냥 길다란 한 줄로도만 만들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마치 가지 달린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죠. 즉 다양한 걸 설명하는 거야. 더구나 단일 결합만 있는 게 아니라 이중 결합도 가능하고 삼중 결합도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계상의 탄소화물의 종류가 무한대급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탄화수소를 한번 볼 거야. 그럼 탄화수소는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이 붙는다고 그랬죠? 자, 탄소가 하나면 이들은 이름이 뭘로 시작한다고요? 1탄? 지랄하네. 전혀 봐라. 메타로 시작하죠. 자, 탄소가 두 개면 뭐로 에타. 시작하죠? 에타. 뭐 이타? 프로파. 그렇지. 프로파. 네 개면요? 부타. 그렇지. 다섯 개면요? 펜타. 그렇지. 여섯 개면요? 펜타. 오케이. 일곱 개면요? 펜타. 여덟 개면요? 타, 오. 모나. 자, 아홉 개면요? 모나, 10개면? 데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은 탄소의 개수에 따라 앞에 이름을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뒤에 수소의 개수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탄소의 개수를 N개라고 했을 때 N은 1, 2, 3, 4야. 수소가 그것의 2배 더하기 2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말 끝에 뭘 붙여? AN을 붙입니다. 오케이? 만들어 볼까요? 와, 그러면요 여기다가 메타에다가 AN을 붙이면 A가 중복되니까 이때 이렇게 버리죠? 메테인의 식을 만들어 봅시다. 이제 너네 외워버렸잖아. 우리 하니까 지금. 그러면 C가 하나면요. 자, 일자죠. 여기다 일자 되면 H4. 그러니까 메테인의 화학식은 CH4. 그럼 에테인의 화학식은요. C2H 6. 아, 이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수 못하나요, 산수? 근데 에탄올이랑 에테인은 똑같이 오, 너. 이제 그거 다 얘기해 줄 거야. 자, 그럼 여기 C3H8. 뭐? 7이라고? 그럼 얘네들의 이름이 바로 뭐야? 프로파. 그러니까 프로페인. 자, C가 4개면 H가 몇 개? 10개. 그럼 이름이 뭐예요? 뷰타. 그러면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OCTANE 이름은 뭐라고 읽을 거야? 옥테인. C가 몇 개? 8개. 그렇지. H가 몇 개? 8개. 자, 뭐야? 이거 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뻔한 걸 지금 내가 왜 다 했냐면, 자, 꼭 기억할 거. 여러분. 여기 있는 이런 탄화수소는요, 탄소가 하나, 둘, 셋, 4개까지는 상온에서 어떤 상태냐면, 기체 상태입니다. 자, 얘네들은 무슨 상태라고요? 기체 상태입니다. 어머, 그러면 5개부터는
이거는요 5개부터 18개 정도까지는 액체 상태입니다. 이 액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석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기체와 액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탄화수소의 무지하게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바로 어떤 게 있냐면 1번 탄화수소는요. 기체는 끓는 점이 낮은 거죠? 그럼 얘네들이 액체는 끓는 점이 좀 높은 거죠? 그래서 탄소의 개수가 많아지잖아요. 끓는 점이 점점 높아집니다. 조금 더 우리 유식하게 한번 해볼까요? 메테인이 끓는 점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이너스 164도예요. 여기는 프로페인은 끓는 점이 마이너스 42도예요. 여기는 뷰테인은 마이너스 0.5도예요. 그럼 이게 끓는 점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꼭 기억할 거야. 탄화수소는 탄소의 개수가 증가하면 이들의 끓는 점도 점점 대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을 석유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석유는 물에 섞일까 안 섞일까? 준성아? 석유 물하고 섞여 안 섞여? 아니. 뭐야? 자, 안 섞이죠? 그래서 기억할 거. 자, 석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탄화수소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모든 탄화수소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까먹으면 안 돼? 오케이? 어머나. 모든 탄화수소는 물에 녹지 않는데 지금 여기는 얘네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자, AN으로 끝나는 건 이런 거였죠. 그럼 요런 놈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뒤에 A으로 끝나죠? 알크라는 앞에 단어를 붙여서 얘네들 통틀어서 알케인이라고 부릅니다. 야 알케인이 뭐야? 그거 CnHEn 플러스 2로 들어가는 화합물들이야. 그런데 여기 탄소가 N개면 H가 EN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말 끝에 뭘로 끝나냐면 N으로 끝납니다. N. 오케이? 그럼 얘네들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냐면 알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네들 알케인 하나가 더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알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YNE로 끝나요. 그럼 여기 수소개수 볼까? EN 플러스 EN이죠. 찍어봐. 얘는 탄소가 N개면 H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2. 그렇지야. EN 빼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우리는 딱 요거 3개만 다룰 거야. 옛날엔 이걸 다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얘네 교육과정에서 이게 빠졌어요. 하지만 요거 3개 정도는 알자는 거죠. 그럼 너네 봐봐. 이거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자, C가 2개야. 그럼 얘네 그대로 들어가봐. 그럼 H는 몇 개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 친구의 이름 붙여볼까요? 이 TH에다가 뒤에다 뭐 붙이면 돼? ENE. 자, 콩글리시 읽어봅시다. 그럼 에텐. 그렇지. 에텐. 이렇게 불러요. 그럼 여기는 왜 안 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왜 안 했나? CH2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배운 거 탄소의 결합선이 몇 줄이야? 4줄이죠. 그런데 지랄하고 4줄에 H 몇 개 붙었어? 2개 붙었죠. 찐따. 자, 이런 애는 실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는 N이 몇 개부터 존재하는 거야? 2개부터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과연 우리 주변에 있나? 네, 겁나 많아요. 얘네들은요, 에텐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런 거 뭐 몰라도 되는데 에틸렌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에텐보다 에틸렌을 더 많이 씁니다. 너네 혹시 폴리에틸렌 이런 거 들어봤나요? 네. 이거 뭔가 플라스틱을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물론 뒤에 단어가 약자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요. 테레프탈레이트 뭐 이런 게 생략되어 있는데 여하튼 이게 폴리에틸렌 할 때 그 에틸렌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석유에서 다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거 C3H6죠. 그럼 이것도 그대로 이름을 부르면 프로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것도 다른 이름이 프로필렌이야. 근데 프로필렌이 바로 어떤 거냐면 짠짠짠 이겁니다. 얘가 폴리프로필렌이야. 플라스틱이야. 그래서 너네 이거 만약에 문방구에서 가서 사잖아요. 폴리프로필렌의 앞자만 따면 영어 단어 앞에 2글자. 오케이.
얘를 무슨 표지라고 하냐면 PP 표시라고 합니다. 아. 그 PP가 과거 분사가 아니라 polypropylene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면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걸 통틀어서 플라스틱 서티. 플라스틱 말고 또 다른 거. 여러분 플라스틱이 무슨 뜻이야? 쉽게 만들 수 있는 이잖아.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성형이잖아. 플라스틱 서티가. 그러니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다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 이런 걸 알려주는 이유가 뭐야? 우리 주변에 정말 많구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단편적인 예를 드는 거지만. 그럼 결국 얘네들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얘도 n은 2 이상인데 n은 2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딱 갖다 집어넣어봐. 1? 없어지죠. 넘구나. 그거 안 되던데. 이거 왜 안 될까요? 자, 이 집어넣어볼까요? C가 2개, H가 몇 개짜리가 나와? 되는 이거 오늘 시험 본 걸걸? 이거. 봤어요. 그럼 얘는 이름이, 자, ETH에다가 뭘 붙여주면 돼? 에, YME. 에틴? 에카인. 에이, 영어 고자들. 에타에다가 인 붙었으니까 에타인. 사실 이것도 별명이 있어요.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우리는 직접 안 쓰지만 어디다 쓰냐면 얘를 산소를 이용해서 태우잖아요. 3000도씨 이상의 고온이 나옵니다. 그럼 얘를 어디다 쓰냐면 이런 거 용접이라는 단어 알아요? 네. 철끼리 붙일 때 얘네들 녹여서 붙이는 거야. 그럼 이거를 녹이려면 철에 녹는 점이 1540도예요. 그럼 그 온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태워서 그 정도 열이 나오는 걸 태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바로 이걸 사용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 굉장히 졸라마나 다양하네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공장에 당연하죠. 왜 가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뭐 용접하는 거 나오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쓰고. 그렇지. 그 불꽃이 막 튄단 말이야. 많이 나와요. 반도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아무나 막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였어. 그런데 아까, 자, 어떤 얘기를 했더니, 오늘 또 포인트 나옵니다. 아니, 이런 거 있잖아. 에테인하고 에탄올하고 같은 거예요? 누군가 지금 그런 얘기 했죠? 맞아요. 근데 같은 건 아니지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너네들이 엄마한테서 나왔지만 엄마랑 같은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겁나 중요한 거야. 이런 화합물들을 가지고 우리 알코올을 한번 식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에탄올은 에테인에서 나온 겁니다. 메탄올은 메테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 거니? 내가 여기다가 ETHANE에다가 알코올을 만들잖아요. 그럼 얘네 어떻게 할 거냐면 E자를 빼고 뒤에다가 OL을 붙일 거야. 그럼 이름이 뭘로 변해? 에탄올.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테인이 C가 2개 H6였죠? 그럼 오늘 외운 거 작용기 중성 알코올 바로 OH. 굿잡 이런 거 하려고 그런 거 외우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쉽게. 그럼 얘네들 외울 때 어떻게 하는 거니? OH가 알코올이야. 자, 그럼 여기다가 OH를 붙여야 알코올이 되는 거야. C2H7. 자, H가 자, 봐. 자, C2H6 그림 그려볼까요? 여러분, C2H6 이렇게 생겼죠?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무리 그냥 뭘 갖다 붙이려고 해도 붙일 자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그 메탄은 없는 거. 하나를 없앤. 떼고 붙여야지. 떼고 자리 만들어야지. 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꺼져. 나 하이드록시 붙일 거야. 얘를 떼고 이 자리에다가 하이드록시를 붙이는 거야. 뭐만 붙이는 게 아니라 O에다가 H까지 같이 붙이는 거죠. 하나 더 H 붙여야 돼. 아니죠. 여기 이렇게 결합선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그대로 식을 만들어 볼 거야. 뭐 떼고 근데 그 속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H를 하나 떼고 OH를 붙인다고. H를 떼고 거기다 OH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C가 2개, H가 몇 개만 남아? 5개. 5개만 남고 뒤에 OH. 이게 아. 바로 뭐야? 에탄올. 에탄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메탄올도 그렇게 나오겠죠. 자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 직접 할게. 자 H 하나 떼고 뜨리 그리고 뒤에 OH. 이게 바로 메탄올.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프로판올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H 하나 떼고 OH 전부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에탄올 그냥 마구마구였잖아. 지금은 에탄올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탄화수소에서 탄소화합물을 만드는 과정이죠. 자,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 됐다. 꺼버렸어. 아니에요. 죽인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뭐? 숙제가 늘어났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오렌지빛 탄소화합물 이쪽 봅시다. 여기는 또 간단합니다. 근데 내용들이 이제 왜 이게 자꾸 길어지냐면 실제로 이용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할 말이 되게 많은 거야. 어쩔 수 없어. 자, 탄소화합물. 우리는 이제 가장 먼저 배우는 거 뭘 배우냐면 알코올. 중성 알코올. 춥다고? 중성 알코올. 자, 여러분. 알코올이라고 하는 건데요. 알코올하면 너네도 이제 알고 있는 알코올들은 에탄올, 메탄올 뭐 그게 다예요 사실.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되게 많은 알코올이 있어요. 술이 에탄올. 선생님. 이런 알코올들은요. 완전 알코올이- 채점에서 와요? 응? 완전 채점에서 와요? 당연하죠. 여러분 문제 풀면 채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선생님 그거 문제 보내야 되잖아요 또. 찍어서 보내야 돼요? 완자도? 당연하죠. 완자도요? 네. 선생님 채점하려고 보내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선생님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채점해서 보내실 그럼 거예요. 선생님이 모르는 거 알려주세요. 숙제한 걸 아니요 확인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하는 거야. 질문은요? 질문은 하고 나서. 다 모르면요? 꺼져! 자, 그럼 이제 알코올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특별한 성질들 한번 볼까요? 얘네들은 뚜껑 열면 날아가 버리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 휘발성. 이런 단어 알아야 돼? 근데 날아가다가 불 붙어버리죠. 그럼 불 붙는 걸 뭐라고 그래? 전혀 뭐야? 인화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알코올은요? 뭐? 알코올 줄임말이에요? 네. 아니, 알코올 이런 거잖아. 그치? 목이 아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알코올은요 물하고 되게 잘 섞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석유하고는 좀 그러네요. 그럼 얘네들은 물에 어떻다고요? 잘 녹아요. 그런데 물에만 녹는 게 아니라 자, 알코올의 특징 한번 볼까요? 알코올은 물에만 녹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름과도 잘 섞입니다. 네.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기름 성분을 기름과도 그만해. 기름과도 잘 섞이죠? 네. 그럼 이렇게 기름 성분을 잘 녹여내는 이런 물질을 우리는 무슨 용매라고 하냐면 기름 U자를 써서 유기용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코올은 물을 잘 녹여, 물 성분. 그런 걸 수용성 용매라고 하고요. 그럼 기름 성분을 잘 녹여.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기용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 식탁할 때 물 닦잖아요. 그러면 뭐 흘리고 뭐 반찬 먹다 흘리고 그러면 거기 이제 물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기름 성분도 있잖아. 그 엄마 보통 이제 행주를 닦잖아요. 그때 손 소독제를 칙칙칙 뿌려가지고 닦으면 물때 닦여, 기름때 닦여, 소독도 돼. 일석삼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네들 이제 그 식탁 옆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칙칙칙 뿌려서 닦고 이러면 좋겠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티슈 말고 알코올하고 훨씬 더 좋다고요. 소독까지 되니까. 그럼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왔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알코올을 다루는 것들이 주가 뭐가 있냐면 에탄올을 주로 다룹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에탄올 이렇게 쓸 거예요. 이제 이거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에탄올의 구조식을 그려볼까요? C2H5OH. 자, 이런 것들이 나와. 그런데 여기 이제 에탄올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거야. 그럼 에탄올을 만들 때 만드는 방법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시골에서 에탄올을 만들 때 그럼 에탄올은 시골에서 내가 만들지 않죠. 엄마가 만들었어요. 바로 술이죠. 막걸리, 덩덩주 이런 것들이죠. 그럼 보리로
에탄올, 알코올을 만들었어. 그럼 보리 맥자를 써서 뭐라 그래? 맥스. 맥주. 맥술. 아, 맥술. 야, 맥술 멋있는 아니야? 말인데? 자, 맥주. 그럼 쌀로 만들었어. 그런 걸 뭐라 그래? 막걸리. 막걸리라고 하죠. 또 그런 거 들어봤죠. 그다음에 또 니네들 알고 있는 술 포도로 만들었어. 뭐라고 해? 와인. 포도주 와인.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으로 만들었냐에 따라 앞에 이름이 결정되지만 뒤에 이름은 다 똑같아. 술주자. 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술을 우리는 와인은요? 뭘로 만드는 거냐? 와인. 복분자요. 와인 술 아니에요? 포도로 만들잖아. 아니 와인이 포도주랑 깨이냐나? 그거 포도주는 어머. 지금부터 여러분 와인이 포도주예요.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포도, 쌀, 보리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화학인 거야. 그럼 그들의 가장 중심이 바로 어떤 거냐면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과든 포도든 뭐든 간에 밀이든 간에 얘네들의 중심은 바로 뭐라고요? 포도당. 그럼 C가 6개, H가 12개, O가 6개에다가 여기다가 이상한 곰팡이 같은 것들 넣고요. 곰팡이 그런 걸 누룩곰팡이라고 하죠. 누룽지. 어서 들어봐. 누룽지 아니에요. 자, 누룩곰팡이. 거기다가 또 뭘 넣냐면 효모라고 하는 거 넣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중요한 단어 나와요. 어쩌고 저쩌고 되어서죠. 그 발효. 어쩌고 그렇지. 이겁니다, 여러분. 뭐, 그럼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잖아. 얘네들이 산화되면 발효되면 바로 에탄올이 나오는 거야. 뭐가 오케이? 발효되면 빵이 된다는데. 네, 빵이 되죠. 빵.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첫 번째 술이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손 소독제로도 사용되죠.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 우리 마시면 어떻게 돼요? 에탄올 마시면 죽으면 큰일 나죠. 마시면 해롱거리죠. 물론 더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 죽을 수 있죠. 그리고 얘네 더 많이 마시면 개가 되겠죠. 그런데 술 마시면 해롱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얘네들은요 우리의 기분을 이완시켜주는 이완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드레날린. 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완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이 끝나고 술을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야? 얘네들은 기분이 해롱. 풀어지는 거. 아니 해롱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런데 너네 봐봐. 얘네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몸에 별로 안 좋은 게 들어왔죠. 그럼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돼? 야 매워요. 빨리빨리 쪼개서 없애버려야겠어. 그러면 그 다음 당연히 또 뭐가 일어나는 거야? 또 발효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럼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산화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 산화되면 일단 산화되잖아? 더 나쁘게 만들어져요. 그럼 더 나쁜 게 바로 뭐냐면 몸속에서 누르는 네. 곰팡이를 만들어요? 아니지 무슨 소리야. 이거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몸 안에서 알코올이 들어오면 이거를 발효시킵니다. 그럼 이거를 사실 멋지게 무기호흡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발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몸에서 얘네 수소 2개를 빼버려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나 볼까요? CH3. 자, 뭐가 남아요? 어서 많이 본 게 남죠. 알데히드다. 그렇지. 독성이다. 그럼요. 그럼 이 친구의 이름이 바로 어떤 거냐면 아세트알데하이드. 그런데 얘가 바로 우리가 머리 아파 술 마시고 머리 아프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야. 그러니까 독성이죠. 거기다가 얘 얼굴이 어떻게 되게 만드는 거야? 빨개져요. 얼굴이 빨개지게 만드는 거야. 그럼 우리 간이 초비상에 걸리죠. 안 돼! 얘 없애야 돼! 그래서 간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이거 없애려고 막 간이 고생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죽어요. 간경화. 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또 바꾸는 거죠. 또 발효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뭐 하나를 첨가시키냐면 아까 수소 2개 빼버렸죠? 산소 하나가 호흡 하고 들어가요. 그럼 COOH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CH3 C 뭐 남았죠? OH 이렇게 남았잖아요. 이게 돌려서 쓴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 산소가 어디에 들어가니?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가요? 이런 거는 너네들이 나중에 대학 가서 유기화학을 배울 때 할 거예요. 지금 그냥 이렇게 된다야. 어머나. 그럼 얘네 뭐가 만들어져? CH3, CO,
OH. 헐. 그러면 결국 뭐야? 우리 몸에서 네. 술의 최종 분해산물이 뭐야? 식초. 이런 우리 몸에서 아세트산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런 아세트산은 술을 마시면 몸에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몸에 아세트산이 쌓여버리는 거야. 원래는 이게 최종적으로 너무 빨리 만들어지니까 술을 많이 마셔서 이산화탄소가 물로 이렇게 해서 오줌으로 나가고 숨으로 나가야 되거든. 그런데 분해되는 속도보다 먹는 속도가 더 빠른 거야. 그럼 우리의 혈액이 무슨 성이 될 것 같아? 산성이 되는 거야. 우리 생일 왜 살성? 그러면 커피를 아니요. 마시면은 셔. 혈액은 pH 미안해 7.4 미안해 물론 말이죠. 약한 염기면서 중성이에요. 물론 살짝 산성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pH가 산성도가 갑자기 훅 강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다고 봐야 되겠죠. 자, 더 이상은 나한테 묻지 마세요. 그거는 찾아보세요. 더 이상은 의사, 더 이상은 아니야. 근데 왜 술을 마셔도 머리가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술 조금만 마시면 안 아프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내가 아까 이걸 간에서 분해한다고 했잖아요. 간 말고 저런 것들을 빠르게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 스타일인데요. 그럼 이제 나는 그 분해하는 효소가 몸속에 있는 사람. 그럼 간이 일을 좀 덜 하겠죠. 그런데 술 한 잔만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도 저희 있어요. 사촌나요. 그런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된다는 신호죠. 몸 큰일 남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시지 마. 빨리 그러니까 억지로 술을 마시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근데 왜 등을 봐? 아세트산이라고 나 지금 제 시간에 보내려고 지금 선생님 지금 딴 얘기 안 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이 아세틸산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도 이거는 이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큰 독성을 나타내진 않아요. 근데 요거로 인해서 산성이 강해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친구는 물에 타서 마시기도 하죠. 네. 바로 얘네들은 식초의 재료라고 말을 하죠. 그럼 식초는요. 물에 타서 몇 % 정도를 만드는 거냐면 3에서 6% 정도 수용액을 만들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식초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앞으로 좀 가라고 진짜. 이거 찍어야 되겠어. 이거 진짜 다음 시간부터 그냥 설치해서 그냥 1시간 내내 찍어야겠어. 이거 되게 네. 그냥 뭐 지랄이야. 자, 그 다음에 100% 한명 보여주세요. 물 하나도 어머니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같이 수업하는 거야? 좋은데 어머니들도 시험 보고? 양! 자, 그래서 이제 100% 아세트산이 있어요.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화학적 지식 빙초산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죠? 근데 왜 이름이 빙초산이니? 자, 화학적 지식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음 식초. 얼음 식초 비슷한 의미예요. 얼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봐. 물은 얼리려면 몇 도씨까지 온도가 낮아져야 돼? 0도. 굿자. 그런데 이 100% 아세트산은요. 온도를 낮추잖아? 17도만 되면 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아닌데 마치 우리는 얼음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어느 점이 몇 도시라서요? 17도씨.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은 살짝만 추워지면 얼어있어. 그러면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빙초산. 그런데 이 100% 아세트산 마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잘 죽냐? 어레이지산이 뭐예요? 잘 죽어. 죽는다. 물 아세트산 때문에. 거지. 자, 이거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하죠. 자, 그럼 너네 봐봐. 지금 이런 간단한 성질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써볼까요? 이건 에탄올을 길게 설명하잖아요. 자, 메탄올 CH3OH 볼게요. 얘네들은요. 메탄올은요. 똑같은 알코올이잖아요. 무색, 무미, 무취. 무색, 무미, 무취. 즉 색깔 아니 무색, 무미, 무취잖아요. 미쳤나봐. 자, 냄새랑 맛은 있죠. 그런데 색깔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에탄올과 메탄올은 우리 눈으로
또는 우리의 감각으로 구별할 수 없어요. 응? 근데 문제가 뭐니? 얘는 마셔도 되죠? 잘못 먹으면 얘는 죽을 수 마시면 있겠네. 죽습니다. 그럼 모르면 그냥 물인 줄 먹었다고. 물인 줄 먹진 않지만 에탄올인 줄 알고 마실 수 있죠. 왜냐면 술에다가 독약을 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요. 메탄올은 내가 지금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조금 마시면 눈 멀어요. 소주잔 한 잔 정도 마시면 눈 멀고요. 맥주잔 한 잔 정도 마시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 그럼 이건 우리 주변에 있으면 뭐가 돼야 돼. 들어가 있길래요? 아, 메탄올 자체가 죽는 거예요. 왜? 무슨 왜냐하면 네가 메탄올이 우리 몸에 들어가잖아요. 분해가 그러면 됩니다. 근데 분해가 되잖아요. 에탄올이랑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지만 앞에 달린 애가 다르죠. 그럼 앞에 달린 애가 다르면서 자, 요것 때문이야. 분해되면 아까 독성물질 나왔죠, 알데하이드. 네. 얘는 분해가 되면 요게 아니라 바로 사라지고 HCHO가 남아요. 자, 요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렸는데. 메탄올 자체가 아니라 나요? 요게 뭐죠?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 독성이네. 그럼 이거는요. 이름이 폼알데하이드인데요. 이 친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썩지 말라고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아니 저희 방부제 먹으면 죽어요? 방부제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 신세가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요. 아닙니다. 그거는 방충제고요. 방부제, 이 방부제 폼알데하이드는 우리 인체 내에 들어가면 아주 자세한 기장은 모르지만 시신경을 마비시킨대요. 볼씨. 시신경을 경 마비시킨대요. 아주 기작은 모릅니다. 자세한 기작은.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이상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방부제라고 하는 건 말초신경이 다 없어지겠네요. 몰라요. 거기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세포의 활동을 중지시킨대요. 그럼 세포의 활동을 중지시키니까 방부제면 썩지 않는 거야. 그런데 썩지 않는 걸로는 좋아. 그런데 우리의 몸은 계속 활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포 활동이 중지가 되니까 세포 죽으면 우리가 죽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서 않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네들은 바로 뭐야? 방부제 이것 때문에 죽는 거야. 폼알데하이드. 음식에 오케이? 방부제 들어가지 않아요? 아이 그건 이게 아니죠. 다른 성분이죠. 방부제라고 해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 거죠. 뭐야? 그니까. 정말 그 자세히 다음에 또 하나는요. 얘네들은 썩지 말라고 어디에다 넣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바로 이런 데다 넣는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증후군의 원인 물질이라고요? 새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 새집, 뉴하우스 신드롬.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종이를 바르려고 했어. 종이를 발라놓으면 이거 만약에 물 묻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썩을 수 있죠. 썩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썩지 말라고 뭐에다가 여기에 섞어 놓는 거냐면 몬드 있죠. 몬드라고 안 하죠. 접착제라고 하죠. 접착제의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발라놓으면 애들이 이렇게 막 잉 하고 막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야. 그거를 우리 눈에 들어가면 눈 따가워. 막 이 정도 가지고 뭐 실명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따가운 걸 느낀다는 거죠. 막 냄새도 나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폼알데하이드야. 우리는 이런 간단한 성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단어를 싫어하는 거야. 뭘 정확하게 가르치든가. 그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그럼 얘도 맨 마지막에 똑같아요. 알데하이드죠? 그걸 뭘로 변하는 거야? 카복시산으로 이렇게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클렌징 폼산. 근데 내가 이거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래? 나 폼 잡는 산이야. 폼산. 누가 폼 잡는 거니? 개미가. 나 개미? 나 폼산 갖고 있어. 개미. 뭐 이런 거죠. 네, 개미. 그러니까 얘네들은 개미는 그냥 내가 붙이는 거고요. 곤충들이 갖고 있는 산이 바로 어떤 산이냐면 폼산. 왜? 너네들 개미한테 안 물려갔겠지만 개미한테 이렇게 물리잖아요? 그럼 물린 부분이 막 간질간질하면서 이렇게 부어올라요. 그게 바로 뭐 때문이니? 뭐 때문이라고요? 폼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커먼 센스로 알고 있는 거야. 죽이는데 바쁘네. 곤충들이 가지고 있는 산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폼산.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급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우리 아까 에테인에다가
H 하나 빼고 뭘 붙인다고 그랬어? OH 붙이면 에탄올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너네 봐. H 빼고나 OH 붙여야지. 이게 에탄올이잖아요. 그런데 꼭 하나만 떼나? 하나 더 떼고 여기에 OH 하나 더 붙이면 안 되나? 당연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너네도 이런 걸 처음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물질이 우리 일상을 너네 집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C가 두 개니까 이름은 뭘로 시작해? 에티그스로 시작하겠죠. 이 친구 이름은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름 들으면 엄마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주방에 세제?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운전하고 나면 되게 뜨겁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운행할 때 기름을 태우기 때문에 굉장히 열이 난단 말이야. 근데 너무 뜨거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는 그 뜨거움을 식히려고 물이 돌아다녀요. 그런 걸 뭐라고 얘기를 그거 하냐면 무슨 액인데? 냉각수. 냉각수가 돌아다녀요. 근데 냉각수는 말 그대로 물이잖아요. 근데 겨울이 되면 그 물이 어떻게 하겠어? 얼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지 말라고. 방부제. 얼지 말라고. 얼동자. 얼지 말라고. 부동제. 부동액. 자동차 부동액에 바로 부동액으로 에틸렌 이거 글라이콜이 들어갑니다. 상태면허에 나오는 그 예시인데. 오, 맞아요. 너네 봐. 물은 또 이게 물은 몇 도씨에서 얼어? 0도씨에서 얼죠. 그런데 거기다 소금을 넣었어. 얼은 점이 0도보다 어떻게 돼? 낮아지죠. 그러니까 뭔가 녹아들어가면 얼은 점이 낮아지거든요. 근데 소금이나 설탕은 어는데 한계가 있어요. 녹아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점이 낮아지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더 이상은 안 낮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에틸렌 글리콜은 무한대로 녹아들어갑니다. 와. 물하고 매우 잘 섞이거든요. 어머.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동차 부동액으로 사용하는 거야. 네, 물론 좋은 물질은 아니에요, 너 몸에. 그럼 너네들은 이걸 다 이렇게 기억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에틸렌 글리콜은 자동차 부동액으로 쓰이네? 요 정도. 하나 더 해볼까요? 지금 내가 탄소를 두 개